자, 4학년 5반 집중.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선생님! 솔직하게 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다들 호식이 알죠? 여기 앞줄에 앉아있는 이 호식이. 네, 호식이 알아요! 자, 그러면 호식이한테 괴롭힘 당했던 친구 있나요? 나는 호식이한테 맞은 적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요. 변성기인 저도 맞았습니다, 선생님. 철수에다가 민수, 혁수, 어머머, 5명. 꽤 되네.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저 이호식은 함부로 친구들을 때리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선생님! 예, 호식아. 근데 친구들이 다 너한테 맞았다고 하잖니. 그래도 이분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끝내자. 어? 그치만 전 정말 그런 애가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다음부터는 서로 때리거나 괴롭히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끝. 선생님, 저 아니라니까! 쑥마음님, 어머머, 선생님이 저러셔도 되는 건가? 어머머, 놀래라 하셨어요. 네, 2번째 사연, 익명 요청하신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사연 주셨는데, 이번에는 상담 선생님과의 불편함 때문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글쎄요, 저희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연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입니다. 키 150, 몸무게 56kg. 활발한 개구쟁이이기는 하나 엄청나게 소심한 아이죠. 얼마 전 학교 상담실에서 단체 수업을 받던 중에 아이가 친구와 싸우게 됐어요. 상대방 아이가 잘못을 해서 상담 선생님이 제 아이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아이는 2 손을 모으고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상담 선생님께서는 아니 왜 친구에게 존댓말로 사과를 하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 말이 저 애가 때릴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 선생님이 반 전체 27명 아이들에게 제 아이가 너희들을 때리냐고 물었고, 남자애들이 합창으로 그렇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 상담 선생님이 저희 아이에게 맞은 사람 손을 들라고 해서 5명이 손을 들었고, 제 아이를 때린 사람도 손을 들으라고 해서 4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일은 이것으로 끝내자 라고 했답니다. 집에 온 아이는 자기는 함부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한다니까 친구들이 알게 되면 고자질쟁이가 되어 누구와도 놀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아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자, 아마도 이 사연도 역시 아이가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전해드렸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연이 쓰여진 걸 텐데, 조금 믿기가 어려운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상황은 알겠는데 예. 공개적으로 예. 손을 들어서, 아니 무슨 학교폭력 전수조사도 다 익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반에서 직접 손을 들어서 5명은 나는 저 친구에게 맞았습니다라고 손을 들었고, 그러면 어쨌든 그 맞았다고 손든 친구를, 이 사연을 보낸 이 어머니의 아들, 이 친구가 지금 봤을 거고요. 예. 또 더불어서 이 선생님이 그러면 이 친구를 때린 친구 애들이 또 손을 들어요, 애들이. 예. 그때 그런 친구도 또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상담 선생님 잘못했다. 2번 애가 잘못했다. 3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놀라운 게, 말하자면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상담 선생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조금 더 놀라운데요. 이제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예. 그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이 사연이 온 것만으로는 모든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요 이야기 안에서만 평가를 해보자면 아마 뭐 나름 맥락을 있긴 했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걸려 있고 또 아이의 어떤 이게 피해자건 가해자건 간에 이 그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게 됐는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두 손을 모으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상담 선생님께 얘기했던 그 친구, 네. 그 친구가 얘기했죠. 제가 때릴까봐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랬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진실일지 아닐지도 사실은 판별을 해봐야 하는 거고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선 거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선 그 자리에서 봤더니 손을 들었던 친구가 5명 또 다른 질문에 손을 들었던 친구가 4명 그랬더니 이건 쌤쌤이다 생각하고서는 이번 없던 일은 일로 가름하다. 하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잘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 지목대에서 처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의 반응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친구의 경우, 싸웠던 친구의 경우. 네네. 유튜브로 알로에님께서 아니 왜 친구들 앞에서 저런 조치를 취하셨을까? 노경관님 선생님 배려가 없으셨네요 해주셨고 0113님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0113님 처음 다른 아이가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사연자분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전문가인 제가 생각해도 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죠. 2651님은 아이들과 선생님 양쪽 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또 거기서 왜 손을 들었을까 하고 보내주셨네요. 애들은 손 들라면 들어요. 드는데 이제 요 4학년의 아이고 지금 키가 150cm에 몸무게가 56kg면 덩치가 좀 있는 겁니다. 네. 덩치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활발한 개구장이다라는 건 아주 활동적이라는 뜻이고 되게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축구도 하고요. 네. 또 대부분 이렇게 좀 움직임의 반경이 좀 큰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도 크고 액션이 좀 크다 보면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요 시기 아이들이 서로 간에 조금씩의 이렇게 몸싸움이나 뭐 말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꽤 있거든요. 이때가 한참 그럴 때라. 그런데 보니까 때린 친구도 있지만 맞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냥 서로 다퉜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선생님 보니까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별일 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전 대단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예. 우리가 이제 어머 상담 선생님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의사도 명의가 있고 돌팔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의 사람들 중에는 매우 매끄럽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면에 있어서 이렇게 실수나 부족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이거는 공개적인 부분에서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건 학교 차원에서 상담 선생님께 주의를 좀 드릴 필요 네. 또 어떤 평가를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유, 어머니들이 막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선생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정님, 교사입니다. 이런 경우 내교하셔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셨고 이정선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상담의 기본은 개인의 보호가 우선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될 듯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이정선님께서 아주 꼭 집어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해결이 관건이에요.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다 아셨고 상황에 대한 파악도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대응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지금까지는 아이의 진술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맞아요. 이 아이의 진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진술을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는 이 상황을 속상해하긴 합니다만 여기엔 엄마의 속상함이 함께 들어가 있는 사연이었던 거고 아이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뭐 실제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뭐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얘가 그 다른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그 다툼의 여지들도 좀 있었거든요. 있었을 때 이 아이는 본인의 잘못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선생님의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아이의 그 해석과 판단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 가운데 그러면 너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애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그 상담 선생님을 내쫓아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나도 좀 그렇긴 해도 선생님은 그건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양자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사연을 주신 요 아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약간의 일 처리 방식인 것 같은데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 방식의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측에다가 한 번쯤은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그 학교의 정의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 아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 나랑 상관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 아이하고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또 네. 한 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네. 그래서 엄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혹시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을까? 네.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네. 것. 그래서 난 괜찮아 하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행히 그 상담 선생님께서 한 가지는 잘못하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잘못하지 않으신 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아이를 혼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거수를 해서 맞은 사람 때린 사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이 아이에게 씌우는 것까지 했다면 그건 굉장한 상처가 됐을 거예요.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담 선생님들이 개입을 하실 때에도 절차가 있고 또 윤리적인 덕목들과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수해야 될 것인지, 대개는 우리가 뭐 학폭위가 열린다 그러면 그 학폭위의 절차에만 신경 쓰지 이런 전반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적으로 혹은 그 반 안에서 어떤 일이 해결이 될 때 절차는 대부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어떤 가해를 했거나 혹은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과정을 배우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좀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이하고 확실하게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7013님께서는 역시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네요. 상담 선생님께서 다소 경솔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초등교사로서 해당 현장을 상상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왁자지껄 정신없이 갑자기 나서고 수업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 상담 선생님으로서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교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그런 방식을 택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해당 선생님께서 그 일은 차후에 담임 선생님과 협의를 통해서 폭행 진위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칫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대다수의 학교와 교사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양쪽의 상황을 잘 생각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역시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조언을 주셨네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특별히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 건 엄마하고 아이만 둘이 있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수와 또 거기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과 그 주변을 둘러싼 또 다른 보호 체계로 있는 상담 선생님, 또 그 밖에도 여러 관련되어 있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7014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이 저는 아주 뭐 적절한 네, 말씀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부모가 학교에 관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내 아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에게 또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엄마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가 일정 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덜 상처가 되고 네. 또 앞으로 지내야 될 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아이를 보호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아이와 논의하기보단 일부분 아이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것들은 논의를 하시고 그 밖의 것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